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라, 이런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은 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3시 17분쯤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회의 4시간여 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서 6대4로 가결시켰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권위 5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은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철회 권고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면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탄핵 심판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권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는 권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쉽사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권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서 개선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또 권고받은 관계기관장은 인권위의 의결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관계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사항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됩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유를 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공표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고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반강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해법 제정 당시 강제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서 강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 그러니까 인권위의 이행 계획을 통지해야 하고 불이행 시 불이행 사유를 또 통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불이행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해당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반강제 조항인 것이죠. 가령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전히 묵살한 일방적인 탄핵 심판을 계속할 경우 문영배는 좌빨 헌법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무시하는 악질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영배는 임기가 4월 1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100% 먹혀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인권위는 원래 지난달 13일 그리고 20일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로 와서 인권위 회의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았고, 그래서 가까스로 회의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극악하게 인권위 회의를 못하게 막았던 것은 인권위의 권고가 그만큼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7시 반께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건물 1층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주먹을 불끈쥐고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한 지지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얼싸안고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 제가 썸네일에 올린 그 사진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은 성조기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건을 수정 의결하기 직전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면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인권위가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검찰이나 재판부, 특히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거의 유력시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탄핵 심판 진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인권위의 권고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심리하게 되는 판사 입장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판사 역시 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진작부터 받아왔습니다. 특히 오는 20일부터는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함께 받아야 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형사 25부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서 오는 20일 신문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 20일 날 같이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첫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신문이 함께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법원이 곧바로 기각을 하지 않고 신문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할 것 같았으면 오늘 바로 기각을 했을 것인데 심리를 열겠다는 것은 심리 후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돌연 신중 모드로 바뀌면서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가인권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권고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석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번복 등으로 내란 프레임이 지금 사실상 붕괴되고 있죠.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매주말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는 지금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윤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한 국민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20일 신문을 열겠다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없습니다. 20일까지 기다리기 전에 그 전에 석방을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향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적인 잘못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별도의 심리를 열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재판부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됩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항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권고도 있고 하는 만큼 항고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시원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